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5번째 시간으로 검사 최적의 질량 에너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서베이션 오브 매스를 볼 텐데요. 매스와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서피스가 있으면 이 컨트롤 서피스 상에 미소한 면적이 있고 이제 유동이 요 미소 면적을 통과해서 관통해서 지나갈 텐데 이렇게 임의의 방향으로 V의 속도 벡터로 나가게 될 때 이 면적 입장에서는 이 노멀 벡터로 나가는 성분만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노멀 벡터 방향으로 저 속도 벡터를 투영을 시켜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 노멀 벡터 V가 돼서 이 속도 벡터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서 이제 투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멀 벡터하고 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소 m닷은 로 vn의 dac인데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m닷은 요 미소한 m닷을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노멀 벡터와의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이거는 주로 이제 인컴프레서블 플로우에서 밀도가 일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을 때 이제 쓰는데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그냥 롤을 떼버리고 VNDAC를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구할 수 있게 되죠. 네, 이렇게 매스 플로우 레이트하고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알면 이제 본격적으로 컨서베이션 오브 매스 프린시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매스가 이제 오픈 시스템에서 매스가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겠죠.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매스의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매스의 델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컨트롤 볼륨이 요 내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이란 게 이렇게 둘러싸면은 여기서 이제 컨트롤 서피스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 잔고를 다루듯이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면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면 많이 들어오면 컨트롤 볼륨 안에 쌓일 거고 많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해도 개념이 같으니까 이렇게 미분을 해주고요. 그러면 컨트롤 볼륨의 안에 있는 매스를 구하려면은 로우 dv를 컨트롤 볼륨에서 적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저 mcv의 미분값을 알고 싶으면 저 텀을 통째로 시간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을 이제 모아보면 우리가 로우 dv 컨트롤 볼륨의 적분한 값을 미분한
한 게 지금 요 텀이죠. 요 텀이 1번씩에서 요 텀이 이제 있고요. 요 좌변으로 저 m.in하고 out을 다 넘기면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m-이란 거를 이렇게 구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m-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들어간 건 플러스, 아니죠, 나간 게 플러스 들어온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이 텀은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 텀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컨서베이션 오브 매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임의의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적분기호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하면 개념상으로는 이게 m.in에서 썸한 거에서 m.out썸을 빼준 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컨서베이션 오브 매스의 이제 수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매스 밸런스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로 한정을 하면 이제 시간 미분 텀이 사라지니까 저 3번식에서 좌변은 날아가고 이제 온전히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m.의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여기에 인컴프레서블 가정이 붙으면 이제 매스 플로우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볼륨 플로우만 살펴봐도 충분한 거죠. 네, 그러면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플로우 워크 쪽으로 가서 이제 엔탈피의 탄생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상에 유동을 이제 흘려준다고 봤을 때 요만큼을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 잡아주고요. 요만큼을,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피스톤으로 뭐 유체를 밀어주겠습니다. F라는 힘을 가해서요. 그러면 여기가 또 요 안에 이렇게 유체 덩어리가 있겠죠. 최적을 갖고 압력을 갖고 매스가 있는, 여기 단면적이 이제 A가 되고 요 길이는 L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플로우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웍이 들어오는 거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해서 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매스 유닛 매스당 이제 스페시픽하게 살펴보면 스페시픽 플로우로 인한 스페시픽 플로우 웍은 이렇게 간단하게 PV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에서 저 유동이 컨트롤볼만으로 흘러 들어오고 나가고 할 텐데, 그때 플로우 웍은 그냥 PV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플로잉 플루이드의 토탈 에너지 관점에서, 물론 우리의 관심은 심플 컴프레서블 시스템이죠. 그러면
또 요 수순을 살펴보면 처음에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요 m.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 시스템으로 오게 되면 매스가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이 플로우웍이 더 따라 붙죠. 그래서 그 전체 토탈 에너지가 이제 더 커집니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커지죠. 일단 커지게 되고 뭐 작아질 수도 있죠. PV가 인 아웃던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에너지가 기존의 밀폐 시스템에서 이렇게 있던 거에다가 플로우웍을 더해주고 내부 에너지와 플로우웍을 이제 텀을 합치면 여기 항상 같이 다니니까 이제 귀찮잖아요. 어차피 같이 다니면 이걸 엔탈피로 묶어보자. 이렇게 해서 엔탈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히트 트랜스퍼로도 갈 수 있고 웍으로도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스 트랜스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스 트랜스퍼는 저 스페시픽 에너지에다가 매스를 곱하면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시간 변화율을 많이 따지니까 이때는 그냥 매스 대신에 m.으로만 바꿔주면 또 똑같이 에너지를 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스테디 플로우 프로세스를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으로 건너가 보면은 다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스테디 상태에서 매스 밸런스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뭐 사실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픈 시스템에서 m-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히트 트랜스퍼가 있고 웍이 들락날락하고 여기가 이제 매스 트랜스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에너지 전달에 이제 세 가지 기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히트 트랜스퍼하고 웍하고 이제 매스 트랜스퍼 세 개 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녀석하고 이제 평형을 이뤄야 되는 거죠. 네, 간단하죠. 스테디니까 들어오고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m-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히트 트랜스퍼는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로 잡았고 웍은 나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았죠. 요거 노테이션을 이제 유지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인아웃을 구분하지 않고 Q 닷, W 닷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인렛, 아웃렛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하나의 인렛, 하나의 아웃렛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그마는 이제 떼어버리고 아웃풋 인풋을 1, 2번이라고 놓고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닛 매스 베이시스로 바꾸고요. 여기서 만약에 운동 에너지의 편차가 제로 무시할 만하고 포텐셜 에너지 편차도 무시할 만하면 결국은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로 쓸 식은 요 식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heat transfer work, mass transfer의 모든 텀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여기서 소거되는 항이 뭐냐만 이렇게 지워내면 모든 연력학적인 컴포넌트에서 저 식을 일관되게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쓰이는 그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이제 볼 텐데요. 먼저 노즐하고 디퓨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노즐은 이렇게 유동이 가면서 점점 넓은 입구로 들어와서 그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길이 좁아지면 이제 노즐이 되고, 반대로 길이 점점 넓어지면 이제 디퓨저가 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되고요. 디퓨저는 이렇게 됩니다. 1번으로 들어가서 2번으로 나갈 텐데,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아서 여기가 노즐, 이렇게 잡으면 디퓨저. 그러면 노즐일 때는 내가 매스 밸런스 입장에서는 단면적을 좁히면 이제 속도는 늘어나야지 그 로브웨이가 매스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 다음에 디퓨저는 반대로 속도가 이제 떨어지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살펴본 저 일반화된 식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있으니까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노즐에 열 전달도 없고 웍도 없으니까 다 지워내면, 그러면 출구의 엔탈피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또 터빈하고 컴프레서가 있죠. 우리가 연료를 떼서 힛을 만든 다음에 그걸 웍으로 전환하려면 터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냉동 압축 사이클에서 저압을 고압으로 끌어올리려면 또 컴프레서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노즐 디퓨저처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터빈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점점 넓히면 이 유체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서 바람개비를 돌려서 웍을 뱉어내죠. 반면에 컴프레서는 이 가는 길목, 유체가 지나가는 길목을 점점 좁히면 고온 고압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웍을 넣어줘야 되죠. 그럼 역시나 이 일반화된 식에서 다 설명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은 터빈 컴프레서가 이렇게 수평으로 서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차가 없지만 편차가 이걸 수직으로 세우면은 이제 요통이 또 생기죠. 그리고 열 전달도 뭐 없다고 생각하면 지우지만 또 있을 수도 있으면 또 텀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요 시간에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링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관에서 이 길목에다가 이렇게 밸브를 하나 달아서 이 통로를 이제 늘렸다 좁혔다 하면서 이렇게 유동이 이렇게 지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동이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압력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요 우리의 에너지 일반화 시계에서 살펴보면 자, 일단 수평 방향으로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편차는 없고 속도도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도 0. 열 전달 없고 웍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엔탈피 텀이죠. 그래서 스로틀링 밸브는 엔탈피를 유지한 상태로 압력만 떨어뜨릴 때 우리가 냉동 사이클 뒤에서 나올 텐데 앞으로 살펴볼 냉동 사이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믹싱 챔버인데요. 입구 두 개에 출구 하나짜리가 있고 M- 이렇게 두 군데로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모여서 나간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믹싱 챔버고 지금 우리 다 스테디 스테이트만 살펴보니까 시간 변화율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매스 밸런스는 M1, M2 들어와서 M3-로 나간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는 저 M 들어오면서 엔탈피를 끌고 들어오죠. 정확히 말하면 플로워를 끌고 들어오고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랑 합쳐져서 엔탈피로 재탄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합쳐진 매스가 3번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개만 고려하면은 믹스 챔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열교환기에도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열교환기라는 거는 이렇게 1번, 2번으로 뭐 물을 넣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여기에는 뭐 냉매를 이렇게 흘려준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열교환기인데 3번, 4번. 그러면 요 자체적으로 열은 요 자체 내에서 주고받고요. 외부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 입장에서는 열 전달, 워크,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다 필요 없죠. 여기서는 이제 오롯이 믹싱 챔버처럼 저 엔탈피 관계만을 이제 따져주면 에너지 밸런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1번, 3번이니까 요 들어온 에너지가 2번, 4번으로 나가면 되죠. 이 과정에서 서로 리프리저런트와 워터가 서로 이제 열량을 주고받는 것 뿐이죠. 그럼 요거를 그 컨셉으로 정리해 보면 워터에서 들어오는 그 매스 플로우에다가 엔탈피 편차 요게 냉매에서의 이런 엔탈피 편차가 돼서 결국에 이거는 냉매가 갖고 있던 그 열량을 그냥 물에다 건네주는 역할을 이제 열교환기에서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도 좀 또 본격적인 연력학 사이클은 아직 가지도 못했고요. 요 기본적인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하고 요 컴포넌트들을 살펴봤는데 요 컴포넌트를 이제 나중에 모아서 사이클을 만들 거고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엔트로피 개념을 좀 알고 한번 짚고 넘어가서 거기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이클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몇 시간은 좀 더 개념을 좀 살펴볼 건데 요 빌드업을 잘 하셔서 나중에 사이클이 와도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